중국에서 지금 봉쇄한 거 말고는 우리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수요는 코로나 이전으로 일단 복귀를 한 상태고요. 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이슈톡 오늘 시간은 이제 또 두 가지 주제 준비했었는데 요즘에 좀 시장이 좀 어수선하죠. 뭐 변동성도 조금 줄고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 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켜는 보는데 액션을 취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 중에 이제 조 대표님이 닥터카파 관련해서 이제 구리가 경기 어떤 바로메터니까 네. 한번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네.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또 그리고 네. 구리는 중국 시장 쪽 영향도 큰데 중국 지금 봉쇄했던 게 어떤 여파를 끼칠까 이런 것도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이런 내용 저도 참 궁금한 내용인데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좀 빠졌죠, 구리 가격이. 예, 그래서 이제 닥터카파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원자재인데 그게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요즘 뭐 인플레, 뭐 또 금리 인상,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는데 또 원자재까지 또 이렇게 구리까지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경기 침체 진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오늘 구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는 이제 많이 오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잘 나갔었죠. 구리 가격이 계속 잘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이제 10,000불 이상에서 계속 거래가 됐었. 한 2달 넘게 10,000불 이상에서 이제 거래가 됐었다가 4월 중순 이후 되면서 확 빠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9거래일 만에 한 13%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락을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다시 좀 리바운드를 하긴 했는데 이게 뭐 올라갈 건지 아니면 또 이러다 또 주저앉는 건지 뭐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뭐 가장 큰 게 중국이죠. 뭐 그렇죠. 중국이 뭐 전기동 관련된 이제 생산하고 소비의 50%씩을 갖다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재확산된 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재확산이 되면서 이제 상해도 봉쇄가 된 거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 사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시작된 나라이긴 하지만은 봉쇄로 해가지고 예, 재미를 봤죠, 보면은. 이렇게 빨리 경제 회복했다.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봉쇄하고 그다음에 이제 딴 데서 막 고생할 동안 여기는 이제 봉쇄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없고 뭐 경기 부양책 쓰고 그러면서 확 다 좋아졌었었는데 이제 그 오미크론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봉쇄도 다 소용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봉쇄들을 갖다가 이제 상하이도 봉쇄를 하고 있고 다른 주요 도시들도 이제 봉쇄를 하면서 경기에 이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시작되는 거고 또 이제 베이징까지도 이제 사실 봉쇄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위축될 것 같다. 그런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보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정점 찍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작년 말에 뭐 정점 다 찍고, 그다음 지금 다 하락세고 지금 뭐 다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도 뭐 한국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이제 끝난 듯한 분위기? 안 걸렸던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걸리셨잖아요. 제가 제일 불안한데 지금. 뭐 약간 그런 걸릴 사람은 이미 거의 다 걸렸다. 다 걸렸고 이제 뭐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뭐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게 없죠. 그다음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나가고 이런데도 이제 제약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PCR 검사 정도만 받고 이제 하면은 격리 안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부터 신속항원으로 한국 귀국할 때도 돼서 비용도 좀 줄겠더라고요. PCR이 비싼데. 그래서 이제 뭐 일상생활로 거진 다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은 반대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확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때까지 그 확진자 나온 숫자들인데 2020년 초에 잠깐 뭐 밑에서 나오다가
그다음 거의 없었죠.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없었었다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한 8만 명씩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보면은 확진자가.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딱 보면 이제 야 이러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정책을 갖다가 제로 코로나로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뭐 풀어주기도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 이제 3년임 이제 하는 거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갖다가 네. 또 바꿔가지고 혼선을 또 주게 되면은 이제 연임하는데 또 영향력이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로 코로나를 갖다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책 기조가 이제 바뀌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봉쇄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신 효과 차가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은. 네. 그 다른 서방 국가랑 달리 시노백 썼는데 시노백이 오미크론은 효과가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겪어봤잖아요. 제로가 오미크론은 불가능하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델타 이런 거는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정답이 없는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예, 싶기도 지금 하고요. 정답이 없는 줄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지금 거기도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게다가 이제 의료 시설이 좀 문제가 많기 한계가 때문에 있고. 지금 확 퍼지는 것 같다 용인하면은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사망자도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런 여론 때문에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갖다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전기돈 가격을 영향이 받았었던 적이 그동안 몇 번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이제 2020년에 이제 발발했었을 때 이 표에 보시면은 이제 전기돈 가격이 확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톤당 한 6,000불 정도 하던 게 한 5,000불 정도로 이제 확 빠졌었고 중간에도 한번 빠졌었었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델타 변이 나왔었을 때, 맞습니다. 델타 변이 나왔을 때도 잠깐 빠졌었었고, 그러니까 좀 그게 또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빠졌었고, 요번에 이제 빠진 거는 주로 이제 상해를 포함해 가지고 봉쇄한 거 때문에 이제 한 3번에 걸쳐 가지고 코로나 때 구리 가격이 빠졌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강력하게 부양책을 써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 경기 둔화에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목적 채권이라고 하면은 주로 인프라 투자의 용도로 이제 쓰는 그런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좀 모은 돈 가지고 주로 이제 인프라 건설하는데 쓰다 보니까 인프라는 또 뭡니까 이제 구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구리 가격 그러니까 구리 수요를 갖다가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계속 그런 정책을 갖다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금리도 계속 낮춰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그러니까 LPR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계속 밑으로 이제 인하를 시켰었고, 그다음에 지준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낮춰가지고 보면 시중의 유동성을 갖다 계속 공급을 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을 쓰면에도 불구하고 한 13%씩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제로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관리가 컨트롤을 정부에서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사실 빠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갖다가 중국 정부에서 제대로 매니지하고 있는가? 그 전에는 이제 매니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요도 계속 유지가 되고 가격도 유지가 됐었는데 주가도 좀 좋을 듯했고 지금은 이거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나? 제대로 이걸 갖다가 중국 정부에서 매니지할 수 있나라는 그런 요인들이 나오면서 이제 의구심 때문에 이제 사실 시장 가격이 많이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도 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환율도 좀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것도 4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건데 위안화가 약세에 전환되면서 이제 굉장히 중국 위안화 환율이
구리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생산주 동정관 같은 경우는 하고는 있지만은 수입하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전기동으로 재련해가지고. 이제 네.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은 사실 수입하는데 구매 여력이 이제 떨어지는 그쵸. 거거든요. 비싸지니까. 비싸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환율도 여기에 이제 같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중국 수요 위축 말고는 펀더멘탈 면에서 변한 게 없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봉쇄한 거 말고는 구리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수요는 코로나 이전으로 일단 복귀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데 구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것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화석연료 가격이 많이 올라긴 하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친환경이 뭐 이제 안 하고 화석연료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진 있지는 않죠.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환경 쪽 에너지 전환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조금 공급 상황- 느려질 수는 있지만 그 방향 유지인 거죠. 네. 예, 공급 상황도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펀더멘탈은 변한 거 없다.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빠진 거지. 뭐 펀더멘탈 면에서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바꿀 만한 구리 가격이 강세로 가는 것 같다가 바꿀 만한 요인은 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동 수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 제일 많이 풍력이나 뭐 태양광을 많이 쓰고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쪽으로 전환 계속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오히려 이제 화석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가스나 아니면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전환이 더 빨리 진행을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도 보면은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원유하고 가스 이제 비중 낮추고 친환경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했고 더 가속화시키자는 이제 결의를 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더 전환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 사이드 보면은 이제 그 LME 재고량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줄고 있죠. 예. 지금 뭐 남아있는 재고량도 사실 적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량 자체는 굉장히 더디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그런 금속들하고도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훨씬 공급은 적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 이후부터는 거의 매년 한 1% 정도밖에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이라 아니면은 뭐 철광석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빨리 이제 수요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대응을 하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디게 이제 공급량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신규 개발 없이는 이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공급 쪽 사이드도 뭐 강세 쪽으로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 저것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사실 원래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밑으로 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생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채광도 그렇고 정년도 그렇고 보면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전기를 그런 많이 과정에서 쓰고 굉장히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높아지니까 사실 밑으로 하락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제 단가가 있으니까 그게 뭐 그 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이제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걸로 예, 생각이 된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좀 뭐 주의 깊게 좀 볼 포인트들은 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건데요. 그렇죠. 예, 중국이 이제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6월 1일에 이제 그 상하이 봉쇄를 이제 해제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잘 유지가 되면은
조금 이제 정상화되고 정상화가 되는 거로 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기조 자체는 제로 코로나에서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봉쇄를 했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을 보내면은 다시 봉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지간하면은 풀어주자. 보면은 예, 풀어주는 방향은 가려고 하는데 또 이게 얼마나 또 확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책 기조가 또 바뀌면은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코로나 대응하는지 그런 것 갖다 좀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죠. 뭐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약세 전환했는데 그게 이제 위안화가 이제 강세로 가느냐 약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구리 가격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도 적절하게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은 사실 구리 가격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인플레가 높은 수준에 있고 쉽게 이제 뭐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뭐 구리 가격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강세 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갑자기 뭐 너무 이제 금리 인상 효과로 인하든지 해서 경기 침체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것도 내려올 이제 수도 있지. 나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그럴 가능성은 뭐 크게 아직은, 많지는 않기 또 때문에 그렇게 경기 진출되면 또 땅 파야 되니까 IOC 또 인프라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인프라 하면 구리는 또 많이 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구리 가격이 좀 낮아 있는 상태긴 한데, 그러니까 이럴 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너무 높을 때 이제 관심 가지면 이제 또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투자액이- 좀 떨어졌었을 때 만약에 밑으로 가는 게 그렇게 뭐 다운사이드가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정도 수준이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CME에서 보면은 네. 이제 새로 이제 그 마이크로 카파가 이제 그렇죠. 상장이 출시- 됐죠. 예. 네, 새로 나왔죠. 예, 기존 계약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네. 이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더 증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뭐 이런 상품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 전무님이 이렇게 구리 관련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주셨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카파라는 상품 새로 이제 서비스 되고 있어서 저희도 서비스 하고 있고요.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시세도 보고 아무래도 이제 원래 카파 가격을 추종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마이크로 상품이 이제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좀 캐주얼하게 시작하고 손익 관리도 조금 그런 부분에 좀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구리 관련된 내용 이제 다 들었는데 기본 이제 내용은 원래 연초에 인플레 관련해서 이제 조금 높을 걸 많이 예상했으면 최근에 이제 조금 가격이 내려온 부분 위주로 중점적으로 봤고 중국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슈톡에서 몇 번 이제 구리 관련 얘기해 주셔서 그 내용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수급과 공급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 주는지 과거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 살펴봤고 이슈톡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